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7월 6일 화요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대선 후보 1위죠. 지지율 1위를 마크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예비 후보죠. 윤석열 후보가 내일 정도나 김종인과 이렇게 회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측이 나왔습니다. 내용들은 주로 이제 입당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함께 논의할 예정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일정을 지금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이 무슨 생각을 가져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면서 아마도 당장 입당은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선준비위원회 출범에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은 요 근래 어저께죠, 탈원전을 비판했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났고, 또 오늘이나 내일, 며칠 뒤, 오늘이나 내일은 아마 카이스트 핵공학과 교수들을 아마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탈원전 비판으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 커다란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탈원전이란 문제는 이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를 윤석열 총장은 타겟을 삼아가지고, 이거는 국가와 국가의 국민의 이익, 또 원자력의 그 학문적 발전, 또 세계 제1의 원자력 기술, 이것을 저버린 이러한 탈원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의제로 삼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원전 수사 압력이 정치 참여의 계기가 됐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니 말이죠. 원자력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못하게 압력을 너무나 과도하게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검찰총장 측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졸속 탈원전 반드시 수정해야 되겠다, 이건 시간이 급하다, 이건 국민의 권익과 관계된 부분의 문제이다, 이런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저께 서울대 공학관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온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얘기들을 오고 갔습니다. 이건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이렇게 기사화된 얘기인데, 또 김종인 총장과 김종인 전 국민위원회 비대위원장과 윤 총장이 함께 만나서 이르면 내일 회동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가 4월 달에 회동이 예정됐다가 전날 윤 총장이 일정을 미뤄가지고 만남이 무산된 지 80여일 만에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전방위 입당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이 김 전 위원장을 만나서 조언을 요청할지 등을 두고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과연 김종인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입당에 관한 그런 조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소위 반탈원전 정책 행보로 일단 독자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 탈원전이라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나 상당합니다. 이 탈원전의 문제가 나중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파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바로 그런 점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입당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늦게 빨리 급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입당은 하는데 언제 입당하느냐, 막 이런 시기를 놓고 그것은 윤 총장이 판단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어저께 윤 전 총장이 최근에 직접 김 전 위원장에 연락해서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르면 7일 전후에서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4월 회동이 불발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위원장은 지인들에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드러나 보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삐져서 토라진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회동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면서 다만 윤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장 입당은 안 할 거다. 윤 총장이 그렇게 미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이 선제적으로 띄운 8월 말 입당 마지노선에 대해서 김 전 위원장은 밖에 있는 사람이 당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겠느냐. 각자 힘을 기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접점을 찾으면 된다. 그러면서 선자강 후 통합론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내부가 자강을 하고 그 다음에 통합론을 제시하는 것이 그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가 더욱더 몸집을 키우고 강인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에 통합론 제시하는 바로 그런 형식을 갖췄습니다. 만약에 윤 전 총장이 김 전 위원장과 연대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경선 시작 후까지 독자 노선을 만약에 계속 이어간다면 야권 대선 구도는 대선이 임박할 때까지 단일화 논의로 진통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사실상 이준석은 계속해서 연일 빨리 윤석열 들어와라 입당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밖에서는 순수하게 보는 측도 있지만 순수하지 않게 보는 측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저렇게 빨리 윤석열을 들어오라고 그럴까? 들어와서 이렇게 용광로에 놓고 휘저어가지고 그냥 평준화 시켜버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를 쓰고 있나? 또 유승민과의 무슨 관계에서 어떤 묘수를 찾고 있는 접점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나? 등등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사실상 8월 버스를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엄포를 놓고 있지만 윤석열 총장에게는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한테는 그게 맥히지가 않는다고. 왜? 윤석열은 스스로 몸짓을 불리고 스스로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강요된 시간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은 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선 출마 선언 후에 첫 정책 행보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온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 주한규 교수하고 만남으로 시작했습니다. 소위 민심을 들어보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졸속 탈원전 방향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또 국민의 합당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것인지 의구심이 많다. 바로 여기에 의구심이 많다고 표현할 정도는 완전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탈원전이라는 것은 이건 국민 굉장한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깊은 논의 그런 단계들이 필요한데 이게 다 많이 생략이 됐다는 것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이 점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치에 참여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윤 총장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이
월성 원전 사건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월성 때 월성 그걸 그만두라고 수사를 그만두라고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 바로 그 점을 이제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 탈원전 정책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탈원전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엄청난 파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게 탈원전이 유야무야 되지 않고 이것이 일단 감사에서 모든 것이 최재형 감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자, 이것이 백일화에 드러나고 이것을 토대로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다 기소가 됐습니다. 다만 더 센 무기가 그를 감추진 못했지만 하여튼 대부분들이 다 기소가 됐습니다. 거기 연루된 사람들이 다 기소가 됐다는 것은 바로 이제 국민적 관심의 재판이 될 것이고 결국 탈원전 문제가 이 정권의 목덜미를 잡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반탈원전 선정을 소위 아젠다를 반탈원전을 선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들과 현장에서 만나는 윤석열이 듣습니다. 첫 행보가 바로 반탈원전. 그 선정한 이유가 바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은 바로 윤석열 총장이 정치 참여하게 된 계기도 여기에 천착하고 있고 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탈원전의 앞으로의 이 거대한 일방통행식 탈원전이 전모가 드러날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도 들어봅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카이스트 원자 핵공학과 학생들하고 오찬을 합니다. 오늘은 학생들과 오찬을 합니다. 윤 전 총장은 내가 넘어가진 않았지만 음으로 양으로 당시 수사에 대해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실토를 했습니다. 자기가 속아 넘어가진 않았다 이거지. 그러나 음으로 양으로 당시 수사에 대해서 엄청난 상상 못할 압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시도,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한다는 시도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윤 총장은 보고 있는 겁니다. 백운규, 다시 말해 원전의 주모자, 탈원전의 주모자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걸 갖다가 결심을 아마 이 정권이 검수완박, 소위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시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으로 윤석열 총장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첫 정책행보로 탈원전 비판 주제를 선정한 것, 이걸 놓고 또 다른 야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정치적 해석이라는 것보다 윤 전 총장은 이 감사원 이전에 이 탈원전 이 부분을 수사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아젠다로 설정을 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윤 총장은 지금 여야를 두루 막론하고 지금 좀 친숙하고 괜찮다는 여권 인사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저변을. 사실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가 회동 사실이 공개되니까 그냥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소위 윤석열 전 총장은 상당히 방역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대선 주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주 맹렬하게 치열하게 야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이 소위 함성을 지르고 포효를 하면서 대권 행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새벽 다시 대한민국의 태양은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태양, 자유민주주의의 태양, 시장경제의 태양, 국가안보 한미동맹의 태양, 다 모든 것을 품고 거대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3월 9일 선거입니다. 자, 선택을 해서 단일화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안 사람이든 한 사람 딱 내면 글로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은 글로 가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은 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강건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